이제 오늘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화산 및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한 장의 프린트에 이제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린트에는 아마 화산부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교과서 진도 같은 경우에 카르스트 지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진도를 따라서 카르스트 지형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화산 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카르스트 지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카르스트 지형은 아이고 안 지워져 있을 것 같은데 지우지 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 카르스트 지형은 바로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의 형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 따뜻한 바다에서 산호나 아니면 뭐 조개 껍데기 이런 시체들이 바닥에 쌓이면서 이제 점차 퇴적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딱딱한 암석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암석이 이 석회암이지. 그래서 석회암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한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물에 녹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지.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물에 그냥 녹는다기보다는 뭐 이제 밀도가 높고 전리가 뭐 많으면서 뭐 순도, 뭐 치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결국 근데 석회암은 물이 있어야지 물에 의해서 녹고 물에 의해 용해되면서 형성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충분한 수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충분한 수분과 함께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카르스트 지형이 좀 더 전형적이고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카르스트 지형이 조금 더 대규모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물의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카르스트 지형도 대지형보다는 좀 소지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의 50쪽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하수면에 따라서 처음에 용식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용식이라는 말 이제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는데 용에 대해서 침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형성된 지형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용식이 되어서 결국에는 탑 카르스트가 형성이 되는 것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탑 카르스트가 형성된 지역 대표적으로 뭐 하동베이나 베트남의 하동베이, 중국의 계림, 구이리 이런 곳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곳들에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 이제 배가 다니는 그 물이 원래부터 강물이었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용식이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지하수였던 지하수면이 그대로 이제 오랜 용식에 의해서 바깥에 드러나서 마치 강처럼 우리가 배를 탈 수 있는 강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가 탑 카르스트. 탑 카르스트는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도 오랜 시간 그리고 좀 굉장히 많이 용식이 진행된 이런 지형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대 지역에 비해서는 뭐 덥지도 습하지도 강수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지형들 돌리네 아니면은 석회동굴 뭐 우발라 석회동굴 우발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독특하고 보기가 힘든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충북의 동북 뭐 단양이라든지 제천 이쪽 아니면은 강원도의 서남부 지역
뭐 정선이나 영월 이쪽 이런 데 가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카르스트 지형들, 석회 동굴로 대표되는 카르스트 지형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이제 낯설거나 어려운 지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프린트 같이 보게 되면은 석회암 이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에는 뭐 높은 밀도, 풍부한 수량, 지하 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석회암층이 넓고 깊게 분포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수량이 풍부해야겠지. 결국 용식을 시키는 건 물이니까 이런 수균 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라고 해서 주요 지형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돌리네.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이 되었어. 그런데 똑같이 모든 지역이 용식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뭐 그곳에 물이 고였다든지 지하수가 그곳만 좀 공략을 했다든지 어쨌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지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있니 너는 돌리네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이거든. 돌리네가 이렇게 생겼잖아. 비가 어쨌든 스균한 기후 환경에서 돌리네가 형성됐다며. 비가 오면 이렇게 돌리네의 물이 찰랑찰랑 고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살기 힘들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아무도 못 살 것 같지. 그래서 돌리네는 이렇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물 빠지는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멍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리네와 싱크홀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리네가 용식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지나면은 딱 요만한 돌리네만 만들어 놓고 물이 나는 할 것을 다 했어. 용식 끝. 이렇게 할까? 아닐 거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돌리네를 만들고 또 만들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리네 있고 돌리네 있고 돌리네 있고 이런 식의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여기에 어쨌든 여기는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 좀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더 눅눅하고 축축한 이런 지역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용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여러 개의 돌리네였지만 이제 마치 하나의 돌리네처럼 큰 돌리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요만한 것도 돌리네라고 하고 요만한 것도 돌리네라고 하고 요만한 것도 돌리네라고 하면은 좀 이름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더 커지게 되면은 이런 돌리네와 돌리네가 합류해서 더 커진 이런 땅을 우리는 우발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리네와 우발라는 그 형성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어떤 그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돌리네, 누구는 우발라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탑 카르스트 지역. 이 지역은 방금 우리가 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듯이 고온 다습한 지역. 고온이어야 되고 다습해야 돼. 생각해보면은 중국 계림, 구일인도 중국의 남부에 있고 베트남 하원베이도 거의 이제 열대 몬순 기후에 가까운 이런 기후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 지형이다. 이것을 탑 카르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 이건 이제 주변에 비해서 확연히 이렇게 낮은 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돌리네라고 부르고 이 뒤에도 이제 돌리네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돌리네가 한 이만한 돌리네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우발라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이 이제 돌리네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탑 카르스트를 보려고 했던 거지.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탑 카르스트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하수면 여기 이렇게 항상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탑 카르스트를 볼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유유히 가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석회암 덩어리들인 거지. 이런 지역을 탑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왜인지는 모르겠어. 조금 더 전리가 적었던지 밀도가 높았던지 수분에 대한 저항이 조금 더 높았던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반에 침식을 덜 받은 거지. 그러면은 원래 이만큼이 다 석회암 덩어리였을 거 아니야. 침식을 처음에 덜 받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이만큼 점점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미 깎여 나간 이 지역들은 더 이상 이제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계속 침식이 잘 안 되고 여기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래서 계속 이제 지하수에 쪄져 있는 그런 지역은 계속 더 빠르게 용식을 받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 지하 수면까지 낮아지게 되었고 그때 살아남았던 애들은 아직까지도 우뚝우뚝 솟아서 살아남아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탑 카르스트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라피에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카렌 혹은 아니면은 같은 말로 라피에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것을 카렌 혹은 라피에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석회암들이 고개만 이렇게 삐쭉 내밀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석회암 풍화토로 덮여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카렌 혹은 라피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렌 볼 수는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주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까? 어디 있을까? 뭔가?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여기에 흙들의 색깔이 어떤 것 같아? 붉은색이거든? 그래서 이제 석회암 지역에서 석회암이 풍화가 돼서 토양이 되면은 그 토양의 이름을 우리는 테라로사라고 부릅니다. 테라가 흙이라는 뜻이고 로사가 이제 뭐 이거 로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장미는 무슨 색? 다양한 색깔의 장미가 있겠지만 보통 장미 생각하면은 빨간색, 붉은색 장미를 생각하지. 그래서 땅은 땅인데 무슨 색깔 땅? 장미 색깔, 붉은 색깔 땅이다 라고 해서 석회암이 풍화한 토양을 바로 우리는 테라로사라고 부릅니다. 돌리네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주변은 특히 이제 석회암은 기본적으로 석회암은 약간 회색, 흰색, 밝은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반해서 테라로사가 빨간색이다 보니까 붉은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비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 단구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석회화 단구는 교과서 51페이지 오른쪽 아래에도 있는 그림처럼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곳이 아주 유명한 석회화 단구입니다. 용식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 그래서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물질이 그렇듯이 이제 물에 녹았다가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되면은 다시 그러면은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미 녹았던 그런 석회석 성분 탄산칼슘들이 다시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녹았던 게 포화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굳은 거지. 그런 지형을 우리가 석회화 단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석회화 단구가 여기에 있는 터키의 파무칼리라고 할 수 있고 교과서의 그림도 되게 예쁘게 찍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석회암 지역에서 카스트 지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카르스트 지형이 바로 석회 동굴이지. 석회 동굴이고 그래서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그 작은 지형들 크게 세 가지 얘기해 보면은 종유석, 석순, 석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봐도 되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은 이건 동굴이야. 동굴에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있을 테고 이렇게 물방울이 점점 성장한 것이 있을 테고 둘이 이제 만난 놈들이 있을 거야. 얘를 우리는 종유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마치 무엇 같다. 대나무의 새끼가 아니라 어린 대나무인 죽순과 같다.
그래서 그 돌로 된 축순이다. 그래서 석순. 마지막으로 얘는 기둥 같다. 기둥 주자를 써서 돌로 된 기둥 석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유석, 석순, 석주 처음 들어보는 거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그렇게 멀리 있지 않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뭐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면은 석회암의 용식 지역이다.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탑 카르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돌리네, 우발레, 그리고 여기 보였던 석회동굴 아니면 카레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석회암이 풍화한 토양은 그 풍화하는 과정에서 석회암 이제 내부 석회암을 구성하고 있던 철 성분이, 철이 녹슬면은 껍데기가 빨개지지, 철이 산화했다. 녹슬어가지고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의 이름이 테라노사인데, 이게 그리고 강릉의 커피집 이름이 아니라 로싼가? 이렇게인가? 하여튼 테라노사 쓸게 그냥. 테라노사인데 왜 테라노사다? 흙인데 장미빛깔 붉은색의 흙이기 때문에 테라노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석회 화목할래. 그래서 석회와 단구 이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짧게 끊어주겠다는 약속 첫 번째는 다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우리 이제 시험까지 화산 지형과 해안 지형 이렇게 두 가지만 또 같이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아.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